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디지털 영상 활용 백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글 쓰는 앱을 다운받아서 예쁜 카드 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에 감성적이고 예쁜 글씨를 넣어주는 대표적인 앱 글그램과 글씨 팡팡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멋진 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볼까요? 자, 스마트폰 홈 화면입니다. 먼저 멋진 사진에 글 쓰는 대표 앱 글그램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글그램이 스마트폰에 없기 때문에 설치부터 해야겠죠. 스마트폰에 없는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대표 앱이 바로 플레이 스토어죠. 자,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홈 화면에 저처럼 플레이 스토어가 있다면 터치, 그렇지 않고 홈 화면에 없다면 홈 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모든 앱이 표시되는 화면에서 기본 앱인 플레이 스토어는 첫 페이지에 있죠. 자, 첫 페이지로 와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실 겁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 플레이 스토어 홈 화면입니다. 상단바에 글그램을 검색하면 되죠. 자, 이제 상단에 마이크를 터치를 해서 글그램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터치하고 글그램이 검색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글그램입니다. 자, 해당하는 글그램 앱이 검색되었다면 옆에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설치에 터치.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열기를 터치하여 글그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열기에 터치. 그럼 글그램의 접근 권한에 관한 액세스 허용을 물어보는 메시지가 표시되네요. 자, 이 메시지는 처음에만 나오죠. 허용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에 터치. 그 다음 약관 동의 화면이 나왔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해야 글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시면 필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동의에 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면 시작하기에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그램의 홈 화면입니다. 글그램의 홈 화면을 보시면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글그램에서 연동된 무료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해서 글쓰기 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 그 옆을 보시면 컬러 배경을 사용해서 글쓰기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사진을 가지고 글쓰기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름다운 배경 사진을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배경 사진 글쓰기에 터치. 사진을 여러 종류로 분류해 놨습니다. 인기 사진, 최근 사진, 사랑, 행복, 친구 등 위로 올려보시면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하는 사진들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원하는 유형이 있으시면 하나를 터치해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해당하는 사진이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가 간단한 사진의 주소와 함께 분류되어 있는 유형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 사진을 보겠다 그러시면 왼쪽 위에 화살표 버튼을 터치해서 다른 유형의 사진을 구경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구경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진으로 만들어 볼 건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사진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사진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경을 해보시면서 꼭 저와 같은 사진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구경하시면서 사진을 하나 찾으셨다면 터치. 선택한 사진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떠한 크기로 편집을 할 건가 고르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 4:5, 사용자 지정 또는 다운로드. 자, 여기 나와 있는 유형 중에서요. 저는 사용자 지정으로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터치. 원본 비율 기준으로 조절하는 화면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자르기 비율을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본에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각각의 자르기 비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하시면 자르기 기준이 세로 사진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위아래 기준이 딱 만나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것처럼 화면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또 다른 비율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선택한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크기의 자르기가 다르게 바뀌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비율로 자르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원본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러시면 원본을 선택을 하시고 저처럼 화면의 일부분으로 확대되어 있을 경우에 사진 자체를 두 손가락으로 다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거나 자르기 비율을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와 비율 자르기를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에 터치. 이제 사진에 글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진의 가운데를 보면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터치. 그럼 이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오른쪽 위에 체크를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 안에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글자는 다시 터치하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체크. 자, 이제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일 또는 글꼴, 글자색 변경하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글에 주는 효과 또는 날짜를 표시하거나 글자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항목으로 드래그 하셔서 스타일이 보이는 자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스타일. 우리 이 스타일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의 터치. 아래에서 위로 메뉴가 표시됐습니다. 스타일 선택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터치해 보면 사진에 검정 영역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분되기도 하고요. 테두리가 있는 스타일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 사진 위에 표시되는 글자와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울리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스타일을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하는 글자를 어울리게 표시할 건가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바도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표시해주는 이런 색상들이 각각 터치하시는 거에 따라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색이 다르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각각의 유형들을 보시면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없다 그러시면 가장 첫 번째 있는 스타일이 스타일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메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동그라미 점이 굵게 표시되는 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위치로 오시게 되면 그때 나와 있는 이 첫 번째가 스타일 없음이에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동그라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타일 중에 하나를 고르셨다면 닫기 버튼에 해당하는 X자를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된 스타일은 다시 사진 안에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글꼴과 크기를 변경하는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글자의 글꼴과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꼴엔 크기에 터치. 다양한 글꼴이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글꼴이 다르게 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어울리는 글꼴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 버튼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달려있는 글꼴은 추가 다운로드를 의미합니다. 기본 몇 가지는 글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 추가 다운로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글꼴을 설치를 해주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많은 글꼴들 중에 현재 내가 입력한 문구와 잘 어울리는 글꼴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터치를 하시면 터치하신 글자에 따라 각각 느낌이 또 다르게 보여지실 겁니다. 자, 해서 구경을 하시면서 어울리는 글꼴을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는 글자 크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붉은 동그라미를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숫자가 커지면서 현재 사진에 입력되어 있는 이 글자도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해당하는 글자를 크기를 조절하겠다 그러시면 크기에 있는 숫자 값을 줄여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크기만큼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글자 크기와 글꼴을 선택하셨다면 닫기에 터치. 그 다음 글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 색은 정렬이라고 하는 오른쪽 아래에 버튼을 터치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글자색 외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다양한 글자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보시면서 현재 선택한 해당 화면에 색상이 어울리는 글자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색상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전체 보기를 터치하시면 되세요. 가로 방향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보는 게 불편하다 하실 때는 이 전체 보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많은 색상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많은 색상들 중에 한 번에 터치해서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해당 색상도 간단하게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색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닫기를 터치하셔서 해당하는 글자의 색상까지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위치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에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에 터치. 내가 만든 글그램에 추가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다시 보기 싫으시면 다시 보지 않음을 터치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보지 않음에 터치. 공유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저장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하면 언제든 카카오톡이나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 공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저장에 터치. 자,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된 사진은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확인을 터치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에 터치. 이렇게 해서 멋진 사진에 글쓰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글그램은 종료해 볼게요. 우리 아래쪽에 뒤로 버튼을 터치해 볼까요?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그럼 작업을 종료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문구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글그램의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에 터치. 자, 그럼 글그램의 홈 화면으로 다시 이동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겠다면 여기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글그램을 완벽하게 종료해 볼게요. 뒤로 버튼에 터치. 자, 글그램은 종료가 됐고요. 기존에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설치했던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글자를 꾸밀 수 있는 앱인 글씨팡팡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스토어 화면에서 글씨팡팡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글그램을 검색하고 있는 이 플레이스토어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터치해서 글씨팡팡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에 터치, 글씨팡팡. 글씨팡팡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란 사각형의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앱이 글씨팡팡입니다. 설치 화면 나오셨죠? 자, 설치 버튼에 터치. 글그램은 감성적인 분위기의 글자를 입력해주는 앱이라면 글씨팡팡은 화려하고 통통 튀는 글자 또는 움직이는 글자를 만들어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열기에 터치. 글씨팡팡 홈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정말 딱 기본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메시지 만들기, 사진의 글쓰기, 영상의 글쓰기 이렇게 세 종류의 글쓰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진의 글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의 글쓰기에 터치. 글씨팡팡에서 접근 권한에 관한 액세스 허용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처음 한 번만 이 메시지가 나오죠. 자, 허용을 해야만 글씨팡팡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허용에 터치. 자, 그 다음 나오는 새 작업이라는 곳에 터치를 하면 본격적으로 사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작업에 터치. 사진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건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러시면 갤러리나 목록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별도에 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받아야겠다 그러시면 배경사진 다운받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사진이 아닌 단순한 배경 색에서도 글씨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동영상 촬영된 부분에 한 커트를 추출해서 사진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배경사진 다운받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는 무료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 사진에 글자를 입력하는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사진 다운받기에 터치.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위로 드래그 해보시면 다양한 분류 방법으로 사진을 찾아올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언스플래시와 픽사베이라고 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진이 있는 대표적인 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사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언스플래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현재 선택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하나 유형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터치해 보시면 현재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된 각각의 사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꽃사진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사이트 가볼게요.
자, 언스플래시 말고 다른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뒤로 버튼에 터치하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아래쪽에 있는 이번에는 픽사베이를 터치해 볼게요. 픽사베이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면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꽃 사진을 선택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꽃에다 터치.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꽃 검색을 했을 때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언스플래시에서 검색하신 것과 또 다른 사진이 나오죠. 자, 이런 형식으로 두 사이트를 사용해서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 눌러서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버튼을 눌러서 언스플래시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픽사베이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진 유형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세요. 자, 사진을 검색해서 하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픽사베이에 있는 사진 중에 사랑해서 찾았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찾으셨다면 해당 사진에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 한 장 찾으셨죠? 자, 사진에서 터치.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사진이 나타납니다. 자, 사진이 나타났다면 위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사용하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재생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사진 가지고 오는 버튼으로 현재 선택한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사진 가져오는 버튼을 통해서 다른 사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직접 촬영해서 바로 편집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이 카메라 버튼을 터치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바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는 간단한 스티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자, 연필 모양의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글상자를 만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 안에 글자를 입력해야겠다 그러시면 이 연필 모양을 터치하셔서 글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연필 버튼에 터치. 자, 그럼 현재 사진 가운데에 글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글자를 입력하시면 위에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입력이 끝났다면 글상자의 주변 사진 영역을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글자 입력은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해당하는 글자 쪽에 터치를 하시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연필 모양의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필 모양의 버튼을 터치하셔서 글자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글상자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태는 현재 선택한 글자를 지우겠다 그러실 때는 X자를 터치하시는 거고요. 크기를 조절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움직여서 현재 입력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또는 세로로 각각의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는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회전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안에서 드래그 하시면 현재 선택된 글자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글자 하나만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글자 개별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하나만 선택이 될 경우 글자에 주는 효과가 이 하나의 선택된 글자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옆에 빈 공간 터치해서 개별 선택이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해당하는 글자의 입력이 완료가 되셨다면, 자, 크기 조절까지 되셨다면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원터치라고 하는 글자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글씨 팡팡이라고 해서 써져 있는 이 글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글씨 팡팡이라고 써져 있는 각각의 글자의 색상과 기울임 또는 글자의 이런 효과들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다양한 원터치는 터치하시면 해당하는 글자에 바로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저처럼 해당하는 글자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쪽만 효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하나만 터치하시거나 그 옆에 영역을 터치해서 한 줄을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원터치 기능을 누르셨을 때 그쪽에만 효과가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시에 효과가 같이 들어가게 하시려면 해당 영역을 다시 터치해서 개별 선택이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즉,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개별 선택이 되어 있거나 글자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다 쓰실 때 그 글자 쪽에만 글씨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효과를 다르게 써야겠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개별 선택해서 써주시고요. 해당하는 효과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면 동시 선택을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넘겨보시면서 다양한 글자의 효과를 선택을 해보시고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구경을 해보시면서 고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양한 효과를 구경을 해보시면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에 터치하셔가지고 글자를 이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글자를 하나 만드셨다면 이대로 저장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저장하지 않고 여기에 효과를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터치라고 하는 글자의 바로 옆에를 보시면 또 다른 글자들을 각각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 글자 색, 외곽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세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더 편하게 원터치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효과라는 메뉴를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글자를 넘기시면 마지막 끝부분에 효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효과라고 하는 메뉴 쪽에 터치.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또 다른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이 각각의 메뉴들은 터치해 보시면 글자가 약간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배치가 조금 달라지고
또는 울퉁불퉁하게 또는 크기도 다르게 각각의 터치하시는 거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듯한 글자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 해당하는 메뉴에서 터치해서 색상이 변하면 사용 중, 다시 터치해서 하얀색으로 바뀌면 사용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터치해 보시면서 해당하는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보신다거나 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자 유형을 다른 형식의 그림자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메뉴들을 구경을 해보시면 또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각각의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링블링이라는 효과도 터치를 해보시면 뒷부분에 약간 독특한 효과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시는 거에 따라 해당하는 효과가 약간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터치해 보시고 다시 또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각각의 효과들을 선택을 해 보시면서 어떤 효과를 넣어 볼 건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효과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만 사용이 되는 효과도 있어서 이 블링블링이나 아롱아롱 효과는 하나만 사용이 됩니다. 그 옆으로 넘겨보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효과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글자를 조금 더 이쁘게 꾸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끝에 있는 N이라고 하는 효과도 한번 터치를 해 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효과는 글자에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움직이지 않는 이 효과라고 하는 상태까지만 작업이 되어 있는 사진은 JPG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효과를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움직이는 사진에 해당하는 GIF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깜빡깜빡 또는 두근두근, 풍선껌 이런 효과들을 터치해 보시면 글자가 움직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옆으로 블링블링이라는 효과도 선택을 해 보시면 바로 직전에 효과라고 하는 메뉴에서 선택하셨던 이런 뒤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블링블링이라는 효과들도 선택을 해보시면 뒤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낙하나 슬라이드는 글자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이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현재 글자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보시면 꽤 많은 선택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때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기존에 선택해 놓은 큰 사각 틀을 기준으로 이 안에서 글자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 틀을, 즉 글상자에 해당하는 사각 틀을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 작은 공간 안에서 글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의 크기를 키워 놓으시거나 또는 세로 방향의 크기를 키워 놓으시면 좋은데요. 만약 이렇게 둘 다 크기를 키워 버리시면 글자가 전체 크기로 굉장히 큰 크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기를 조절하는 조절바에서 크기 조절을 다시 작게 해주신 다음에 가로 방향이면 가로 방향 하나 또는 세로 방향이면 세로 방향 쪽에서만 글상자의 크기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 키워놓은 크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는데 우리가 터치해 놓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다가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 그러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면 다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편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짧게 느껴질 수가 있으세요. 네, 저장을 하고 나서 갤러리에서 확인을 하시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효과를 하나 만드셨다면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아래에 저장에 터치. 자, 이렇게 저장에 터치하시면 아래쪽 메뉴가 저장에 관련한 메뉴로 바뀝니다. 자, 저장에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범한 사진을 저장하겠다 그러시면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움직이는 사진을 저장하겠다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1440p라는 숫자에 터치를 하셔서 이 숫자를 좀 작은 숫자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움직이는 사진은 일반 사진에 비해 용량이 크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큰 숫자 값에 1440의 숫자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평범한 사진인 경우보다 용량이 두세 배 큰 사진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720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사진인 경우에는 작은 크기에 해당하는 720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터치하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저장 버튼에 터치. 애니메이션 효과는 바로 저장이 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처럼 광고 화면이 나오면 저장이 다 된 겁니다. 닫기를 터치하셔서 광고 화면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에 터치.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편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우리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터치해서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홈 버튼에 터치. 자, 스마트폰 홈 화면으로 오셨나요? 우리 홈 화면으로 오셨다면 이제 갤러리를 찾으러 가볼게요. 홈 화면에 저는 갤러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갤러리를 찾아가시면 방금 저장했던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 찾으셨다면 터치. 자, 이렇게 저장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글그램에서 만들어 본 사진과 글씨 팡팡에서 만들어 본 사진으로 각각 저장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움직이는 사진은 GIF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 GIF라고 하는 사진은 터치를 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지만 터치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글쓰기를 해주는 앱을 사용하여 멋지고 재미있는 사진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